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슈 하나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가 증권법 위반 가능성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미국의 증권거래소 측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겁니다. 이는 지난 팍소스에 대한 경고 이후 2차 경고로 알려졌는데요. ominous sign, 즉 불길한 신호로 알려진 만큼 이 부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바 소식인데요. 일본의 투자펀드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이 도시바가 일본 산업 파트너즈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매각 금액은 150억 달러, 약 한화 19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Enhancing Corporate Value, 즉 기업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인수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영국의 억만장자 그리고 카타르 왕족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더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More than 5 billion pounds, 즉 우리 돈 8조에 달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센추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9,000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빅테크 기업의 정리해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테크 컨설팅 기업인 엑센추어가 전체 인력의 2.5%에 해당하는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나 올해 성장률 그리고 매출 성장률까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향후 방향성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 살펴봤고요. 자세한 어떤 소식 볼지 박지원 아나운서 체크해주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인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 안에서 오늘 장에서 급락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인데요. 10% 넘게 개장 전부터 빠졌습니다. 이 이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추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이슈로 오늘 코인베이스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고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코인베이스 shares fall.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락하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 US Market Regulator warned.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로 이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개장 전부터 무려 1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키포인트 볼까요?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관련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오펜하이머 등의 IB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도 한마디를 던집니다. 수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길한 신호라고 하면서 SEC의 조치에 따라 순이익이 약 무려 35%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회사가 실망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FTX 사건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가상화폐가 조금 올라오나 했더니 이게 다시 무슨 일입니까, 기자님? 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주가가 12% 넘게 올랐다가 하루 만에 15% 가까이 빠지는 부정적인 일이 도깨비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전에는 월가에서 기존의 65달러에서 최고 200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결국에는 12%, 15% 가까이 떨어지면서 바로 그 상승분을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규제 기관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앞으로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해명, 소명을 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출해라고 한 게 바로 웰스 노티스입니다. 자, 웰스 노티스를 주면서 이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의 해명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답변을 내놓으라는 게 나왔다라는 보도가 이런 부정적인 주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식에 주가는 15% 가량 빠지다가 결국에는 14% 빠지면서 장마감은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물 거래와 더불어서 자금을 맡기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들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있고 잘 준비를 하겠다라고 코인베이스에서는 대답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자꾸 강화될수록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는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탈중앙화가 핵심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의 규제 그리고 제재가 자꾸 강화된다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해외로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위기를 촉발했던 이제 테라 사건의 주인공 권도영 대표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암호화폐를 향한 압박이 강해지다 보니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려움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금융위기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대체 투자의 방식으로서 최근에 부진했던 암호화폐 시장들이 좀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SEC의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에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어려움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한번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적인 측면에서 암호화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투자를 해서 이러한 시장을 가기보다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산업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러한 암호화폐, NFT의 기술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AI 로봇, AI 봇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러한 미래 산업의 경우에는 언젠가 흐름이 다시 오고 또다시 이러한 흐름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저점인 현재 상황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쪽에 자금 묶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올 때 10만 달러 찍을 수 있다라는 애널리스트의 전망까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웃음꽃이 잠시 피었지만 또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상화폐 코인베이스 관련한 이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헤드라인이 주목됐는지 박재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중동에 구형 공격기를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독점 보도한 소식에 따르면 최신 전투기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A New Era of Great Power, 즉 새로운 국제 질서의 방향성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틱톡 CEO가 미국의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안보 위협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개인 데이터가 중국에 유출된 일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with 100% certainty,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는 믿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향후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틱톡 강제 매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드 소식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3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 약 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건데요.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에 전기차 시장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살펴봤고 자세한 기사 어떤 거 볼지 박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돈 먹는 하마라고 하죠. 전기차 사업이 포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좋은 흐름 보였고요. 테슬라 또한 지수가 상승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는 틱톡 이슈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TikTok CEO is pressed on apps. 틱톡 CEO 계속해서 프레스, 그러니까 눌리다, 압박을 받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해석해 보니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죠. 틱톡의 안보 위협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하원의 청문회가 간밤에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국 사용자 정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접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틱톡 CEO를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내용이고요. 키포인트 보도록 하죠.
간밤에 저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뉴스를 기자님과 함께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대충 대략적인 내용은 미국 정치권에서는 틱톡 이용자에 대한 영국 정부, 중국 정부의 정보 접근 그리고 감시 우려를 이유로 대면서 미국에서 틱톡을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공화당 의원 소속 로저스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틱톡은 사람들의 위치는 물론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수집하기 때문에 미국 전체를 조종하는 데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면서 틱톡 위험론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의회까지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 파급력은 얼마나 보시나요? 네, 이제 틱톡 사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점을 찍은 거 바로 이번 이제 CEO의 국회 출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쇼우지추입니다. 틱톡 CEO고요.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으면서 영어도 유창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전부터도 좀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던 추 CEO가 이번에 하원 이제 청문회에 나타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상황에 있어서 CEO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할 것이냐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예상대로 미국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추 CEO를 밀어붙였습니다. 먼저 민주당 간사입니다. 프랭크 펄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틱톡은 자료 수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하는 일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공산당의 비호 아래 있는 일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압박을 가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의원들의 압박이 계속 강화된 가운데 추 CEO도 해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중국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삭제하는 일도 전혀 없다라면서 바이트댄스죠. 이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또는 어떤 다른 나라에도 기관원이 아니다라면서 완전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추 CEO를 비롯해서 틱톡은 현재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텍사스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제 텍사스에 있는 오라클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모든 데이터, 미국에서 나오는 생산 데이터를 그곳에서 보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과 지금 전 세계들은 별로 믿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30개 주에서 틱톡의 공공기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영국 의회에서도 틱톡을 사용하지 말자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과연 틱톡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틱톡의 미국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 조사만 해도 틱톡의 사용 인구는 1억 명, 약 미국의 3분의 1이었는데요. 22년 그리고 23년이 넘어오면서 틱톡의 인기가 더욱 더해져 현재는 1억 5천 명가량이 월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전체 인구, 미국 인구의 절반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이용도가 많은데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중단시키느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가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영국과 미국 모든 전 세계가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중국 측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러한 틱톡에 대한 지분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계 CEO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20%를 미국 기업으로 넘겨라.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종결될 것이고 틱톡의 미국 사용 금지를 더욱 압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개인의 지분을 팔 수 있느냐라면서 사업 개입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알고리즘 기술이 결국엔 이 틱톡의 핵심이고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기술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가 크게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틱톡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틱톡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던 이날 미국 국회 앞에서는 틱톡의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국회로 나와서 이러한 틱톡을 막는 것들을 반대한다. 자기들의 이런 서비스를 왜 막느냐라며 자유주의적인 입장도 취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틱톡의 미국 규제 이슈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틱톡 인플루언서들에게는 또 생계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니까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일입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